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산 영화 중에 그 1000만 관객 넘는 영화들이 몇 편 있어요. 그 중에 1300만 넘긴 영화 중에 하나가 아마 보셨나 모르겠는데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저는 그걸 보다가 그냥 이렇게 우는 게 아니라 아주 펑펑 이렇게 울었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 주인공 용구라는 아빠죠. 그 아빠는 그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 지능은 6살 때 이제 멈춰 있는 상태로 그 연출돼서 나오는 영화입니다. 그 딸하고 그 애틋한 사랑을 끝까지 못 가지고 하고 누명을 쓰고 나중엔 사형을 당하게 되죠. 근데 그 과정도 그 아빠 입장에서는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런 상태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했던지. 오늘 우리가 초청한 게스트가 그 발달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을 우리가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집중력이 좀 약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돌발 상황들도 많이 일어난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고 지하철 타고 쭉 엄마하고 손 붙잡고 가다가 누가 책을 이렇게 읽고 있으면 우리 같으면 책이 궁금하면 그 책 제목이 뭐예요? 물어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확 잡아서 내가 본다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그리고 연주를 하실 때 지도하는 선생님한테도 어떤 때 선생님의 막 악기를 부러뜨리기도 하고 그런 아주 힘든. 근데 이분들이 갖고 있는 아주 놀라운 재능들도 또 있답니다. 우리가 그 음악 같은 걸 들으면 악보를 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기억이 안 나니까. 근데 이 절대 음감을 갖고 있는 이분들은 듣기만 하고 악보 없이도 그걸 연주할 수가 있대요. 기가 막힌 일이죠. 몇백 년 전의 달력, 몇 월 며칠이 무슨 요일인지도 알고. 그리고 뭐 피아노 건반을 이렇게 땅, 예를 들어서 10손가락으로 땅 때리면 그 중에 자기가 원하는 음소리가 딱 나올 정도로 이렇게 한대요. 이렇게 딱 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놀라운 영향.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모신 분들은 10년 정도 그 모임을 이끌고 있는 선생님이 계세요. 사실 집중이 어려운 분들한테 집중을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인데 이분들한테 음악을 알려줘서 같이 합주를 할 수 있다는 건 저는 음악은 잘 모르지만 기적에 가까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따 중간에 이제 음악도 우리가 연주를 들을 텐데 그 연주를 우리한테 들려주시려고 약 3000번 이상의 연습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 모임을 10년간이나 이끌고 계신 고대인 선생님을 우리가 모셔서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중간에 연주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 선생님, 큰 박수로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발달장애 클라리넷 드림위드 앙상블을 지도하는 고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단원 8명 전원은 선천성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요즘엔 이제 많이 매스컴을 통해 들어보신 것 같아요. 발달장애는 1300만 명의 관객들을 울린 7번 방의 선물. 영화의 주인공 용구는 6살 지능에 멈춰버렸던 발달장애인이었습니다. 용구는 자신이 유괴강간 살인을 저질렀다는 그 상황조차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합니다. 조사받고 재판받는 과정에서 어떤 것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사형. 네, 결국에는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정신 발육이 정체되어 지적 능력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묶어서 부르는 말입니다. 저희가 10년 동안 몸담았던 안정된 상황을 버리고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허허벌판에 드림위드 앙상블로 독립을 한 것은 저희들의 절실한 미래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발달장애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의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 단원들은 지금도 누군가가 과자 하나, 사탕 하나 주면서 이렇게 데려가면 어딘가 가가지고 노예처럼 그렇게 시키는 일을 죽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장애인들이 있지만
어디서나 냉소적 시선을 받고 기이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경계와 멸시의 대상이 되어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또 미래가 없는 것이 그렇게 발달장애인입니다. 엄마가 죽고 나면 이들의 삶이 너무나 힘들어진다는 것은 정말 저도 그 가족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누가 이런 어려운 이들의 이 마음을 알아주겠습니까? 이 근심과 염려에 대한, 미래에 대한 걱정은 어머니들의 인생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인 것입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장애 정도도 계속 엄마가 있기 때문에 좋아지고 음악적인 실력도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많은 격려와 찬사를 받으며 연주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없는 이후에, 엄마들이 없는 이후에는 이들을 누가 돌볼 것이며 평생 악기 연주를 하며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것에 대한 답이 없는 것입니다. 어머니들은 이러한 처절한 절박함 속에 저에게 그 마음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저한테 어떤 말을 하시냐면, 선생님, 나 죽은 후에 우리 아이를 책임져 주세요. 이런 말을 저에게 유언처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한 사람의 발달장애인을 키우시는 그 어머님의, 그 가족들의 그 고난과 희생을 잘 아는 제가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쉽지 않은 일이죠. 저도 부양해야 될 부모님이 계시고, 그리고 한 번밖에 살다가 못 가는 인생을 멋지게 살고 싶고, 미래도 그렇게 만들고 싶은, 아직 결혼도 못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머님들과 저의 기묘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 친구들을 조금씩 멀리 하다가 이 일을 그만두고 도망을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였고, 어머님들은 이 일을 계속 지속하며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앙상블을 정말 발달장애 최고의 앙상블로 만들어달라, 그리고 나 죽은 후에도 아이들을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저와 어머니들의 이런 묘한 이 싸움의 기운이 느껴지시나요? 사실 그때 저는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만두자. 나는 정말 할 만큼 했다. 이 친구들과 10년 동안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어머님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제 저의 길을 가야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몇 분의 어머님들 눈에서 눈물이 맺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지금 흔들리면 안 돼. 냉정해야 돼.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 이후의 분위기는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어머님들이 잠을 며칠을 못 주무셨는지 얼굴도 초췌해지시고, 그리고 너무 정말 낙심한 빛이 역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다잡고 애써 외면을 하였습니다. 이때에 저의 마음을 돌이키고 가던 길을 다시 가게끔 하신 분이 등장하셨습니다. 누구셨을까요? 바로 저의 목사님이신 저의 아버지셨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계시던 아버지께서 어머님들과 저를 모두 만나 우리 앙상블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비전을, 그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 만남 이후에 저의 딱딱하고 다쳤던 마음들이 열려지고 어머님들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저와 우리 단원들, 그리고 어머님들이 함께 가야 하는 그 필연적인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지금까지의 만남과 지내온 시간들이
미래를 향한 기초였음을 그렇게 서로 공감하고 평안하게 마음의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저와 어머니들이 가슴이 먹먹하도록 절실한 것은 어머님들과 제가 없어도 여전히 이 친구들이 연주를 하며 살 수 있고, 그리고 실력을 인정받고 환호를 받으며 최소한의 인간다운 존중을 받고 자립을 통해서 보살핌을 받고, 그리고 이 친구들을 의지하며 같이 살 수 있는 공동체와, 그리고 안심하고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절실함이 저희들로 하여금 드림이드 앙상블로 독립하여 사회적 기업으로 나아가게 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런 절실함으로 이 세상 벌판에 뛰쳐나왔지만 저희 미래도 사실 잘 모릅니다. 저희들에게는 발달장애라는 넘기 힘든 험산 준영이 있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미래를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확실한 것은 지난 10년간 우리들이 함께하면서 지금의 우리가 있던 것처럼 앞으로의 10년은 우리의 절실한 그 소원을 이루어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앙상블은 멋지고 아름다운 연주로 단원들은 희망을 얻고, 그리고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와 함께 격려를 받으며 힘을 얻고 드림이드 앙상블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랑과 격려가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저희들만이 누리는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 이 세상에 많은 발달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격려와 용기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발달장애라는 난관을 극복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정한 목표를 열심히 부단하게 나아가는 것 자체가 행복입니다.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깨달음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자기 성장과 성숙이라는 또 다른 결과를 낳게 하였습니다. 우리 단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아주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단원은 피아노를 8개, 9개를 이렇게 꽝 쳐도 그 음을 타다닥 바로 다 알아맞추는 능력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단원은 연습 때는 너무 잘해요. 연습 때는 멀쩡하게 정말 진짜 우린 최고가 될 수 있다 하면서 너무 잘하다가 무대에만 딱 올라가고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표정만 보면 갑자기 하이드, 지킬 앤 하이드 아시죠? 갑자기 하이드처럼 빨개지면서 돌변을 합니다. 돌변을 해서 수천 번, 수백 번씩 연습해놨던 거를 자기가 흥분해서 주체를 못해서 막 불어버려요. 그냥 아무거나 막 불어 제끼는 겁니다, 그냥. 너무 많은 연습을 하고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한 곡 한 곡 완성을 하는 것이기에 잘하고 싶은 마음은 저도 그렇고 그 연주를 지켜보시는 부모님과 가족들도 마찬가지의 마음입니다. 저와 우리 단원들이 연습 때마다 늘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인생도 한 번, 연주도 한 번. 안 되면 될 때까지, 끝까지 해낸다. 이 구호를 안 되는 부분은 한 사람이 안 돼도 다 같이 외치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안 되면 되게끔 한다. 끝까지 한다. 그것을 계속 외치면서 연습 때마다 수십 번씩 반복하면서 안 되는 것은 없다 우리는. 그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넘기 힘든 한계에 항상 부딪히곤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독립을 해서 이제 두 번째 연주회를 이제 했었는데요. 이제 독립을 해서 연주를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더 평소보다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이제 부모님들도 하시고 저도 이렇게 많이 하게 되었는데 그날은 단 한 곡을 연주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친구가 연습 때는 잘해요.
너무 잘해서 너 오늘 진짜 연주 때 잘하겠다. 그런데 또 무대에 또 올라가서는 흥분돼 또 감정을 또 주체를 못해서 헐크로 변해서 막 부는 겁니다. 아무거나 불어요, 그냥. 그냥 막 삑삑 소리 막 내면서. 그러면 한 사람이 그렇게 되면 옆에 있는 단원들이 불안해가지고 그거를 말리느라고 막, 야, 너 왜, 이런 식으로 말리느라고 연주를 못해요. 그러면 이제 다 망쳐지는 겁니다. 막 다 불안정해져가지고. 저는 그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다음날 연습이 또 바로 있었는데요. 쉬는 시간에 제가 잠깐 나갔다 들어왔는데 이 친구가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우냐? 그랬더니 연주회에서 그렇게 망친 것이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가 웃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영상으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그런 모습을. 성엽아, 왜 우는 거야, 갑자기? 안 그럽니다. 얘기해봐. 너 왜 그래? 아유, 참나. 깜짝 놀랐어요. 성엽아, 왜 울어, 갑자기? 성엽아, 이유가 뭐야, 우는 이유가 갑자기? 지금 궁금해서 그래, 정말. 응? 응? 잘못했습니다. 뭐가 뭘 잘못했어? 어제 어제 왜? 연주하서 그래서 응? 그래서요. 뭘 그래? 어제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성엽아, 이 친구가 이렇게 마음 아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친구를 이 친구가 중학교 때 저를 처음 만났습니다. 이 친구는 굉장히 표정도 어둡고 제가 어떤 것을 묻고 아무리 소리를 내게 하려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1시간 동안 저만 떠드는 거예요. 아무 대답도 안 하고 뭘 얘기를 하면은 집중을 못하고 다른 곳만 이렇게 계속 쳐다보았습니다. 악기 소리라도 내도록 하기 위해서 3주 동안 온갖 방법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3주 동안도 소리가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 오늘은 말씀을 드려야겠다. 클라리넷을 계속 지속하고 레슨 받는 것은 도저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고 말을 하려고 하는 그날 찰나에 소리가 또 나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 친구가 참 멀쩡히 하다가 이게 흥분해서 그런 일이 너무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럽고 제가 왜 저러지? 멀쩡하다가 막 분노도 치밀어 오르고 막 어디 화장실에 끌고 가서 협박도 했습니다. 너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앙상블을 다 연주를 망치는 것이니까 너 이렇게 함께 할 수 없다 이제는. 너 엄마가 그렇게 너 저기 키우시고 너 레슨 시키느라고 고생하시고 하는데 너 이렇게 삑소리 내면 되냐? 연주를 망치면 되냐? 별 협박을 다 하고 그런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연주에서 그러고 나서는 제가 아예 포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암만 연습을 해도 이건 넘어설 수 없는 이거는 벽이다. 그렇게 해서 제가 마음을 내려놓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그렇게 마음 아파하면서 막 울고 있는 이 모습을 보니까 제가 탁 깨달았습니다. 이것도 넘을 수 있다. 자신도 너무 그게 안타까워서 이게 우는 거잖아요. 저는 이 친구가 그런 의지가 있다는 건 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도전하는 이유이고 우리의 희망과 기쁨이 되었습니다. 어떤 장애도 고난도 도전하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저 친구와 제가 그리고 모두가 함께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단원들과 지내면서 저만이 누리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함입니다. 우리 단원들과 수많은 도전과 난관을 극복하면서 주변의 시선이나
그리고 시기나 질투나 다른 사람들의 그 평가에 마음 쓰이지 않는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한 곡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정말 1000번 이상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발달장애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은 저에게 그래요. 그렇게 해봤자 안 된 건 안 된다. 응?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해라. 아이들도 고생이고 너도 그렇게 고생하면서 뭐하러 그렇게 그런 고생을 하냐. 그냥 평범하게 해라. 근데 저는 그런 소리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리키는 선생님이 아이들의 장애에 있다고 한계를 딱 그어버리면 그 이상 될 수 있나요? 그 이상이 절대 될 수 없는 선생님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아이들이 성장하고 못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하게 되더라고요. 반드시 이 친구들이 연주를 통해, 악기를 통해 세상에 나아가고 이 친구들만의 색깔로 음악을 하는 것을 한계를 넘어서 보고 싶다. 또 하나의 행복은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기쁨과 행복입니다. 이 친구들이 이렇게 너무 못하던 실력에서 연주를 하게 되면서 이 주변 가족들과 그리고 이 친구들을 보는 그 관객들이 너무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보람이고 이 일을 계속 제가 매진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내가 행복하냐고 묻지 마시고 나로 인해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또 내 자녀가, 내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얼마나 행복한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는가는 내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의 기쁨과 행복을 통하여 결정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표를 향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때는 예전에는 그것이 최선이고 그게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시간을 돌이켜보면 그것이 최선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우리는 너무 모든 것이 조급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너도 나도 너무 조급해서 뭐든지 빨리 결과를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 친구들이 한국어를 연습하기 위해서 기초훈련부터 수천 번을 연습하는 것처럼 그렇게 천천히 부단히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기 우리 친구들의 이 일주일에 숙제하는 숙제장인데요. 제가 기초적인 연습부터 그리고 세분화된 테크닉 연습까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숙제를 내주고 있습니다. 별표 치신 거 보세요. 이 친구들은 뭐 2번 하고 이렇게 치는 이런 융통성이 없습니다. 정말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연습을 10년간 했더니 지금 이렇게 변화하고 무대 위에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이런 수준이 되었습니다. 훈련은 고통을 먼저 선택하고 기쁨을 나중에 누리는 것입니다. 천천히 그러나 부단히 열심히 연습해야 됩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일, 새로운 일, 변화를 시도할 때는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선한 경쟁은 열정이 될 수 있지만 경쟁을 하기 위한 경쟁은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해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그것을 계속 밀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경쟁과 자존심을 극복하려면 경쟁 상대가 없는 최고의 앙상블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하고 많은 시간을 함께 하였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지금 이 시간에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분야에 드림 이드 앙상블을 앞설 수 있는 팀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단원들이 앙상블을 하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한 곡을 연주하기에 수없이 연습하고 무대에 올라갔을 때입니다. 그 무대에서의 그 긴장감과 그리고 관객들의 그 시선의 중압감에 길을 꺾이게 돼버리면은 평소 실력보다 훨씬 못 미치는 연주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연주를 즐기고 그리고 그 연주에 빠지게 되면 평소 실력보다 훨씬 더 탁월한 연주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실수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긴장감, 중압감을 이기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강의를 마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도전을 하며 꿈과 목표를 이루는 것도 모두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일을 할 것이고 실력 있는 사람이 좋은 연주를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이 TV 특강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저희를 기억해 주시고 불러주시면 저희는 최선을 다하는 연주와 강연으로 여러분께 보답할 것입니다. 관공서, 군부대, 병원, 복지기관, 기업 어디든지 불러만 주시면 저희들은 모든 것 제쳐놓고 다 달려갈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드림 미드 앙상블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많은 발달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앙상블은 훌륭한 연주보다 비록 장애는 있지만 행복한 사람, 그리고 희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희망과 행복을 꿈꾸며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최고의 클라리넷 드림 미드 앙상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기대합니다. 강의 들어서 감사합니다. 나와보세요. 성엽이, 우진이, 하늘이. 이쪽으로. 옆으로 여기 딱딱하게 굳어 있어. 옆으로 더. 오늘 이렇게 이런 방송 출연을 하니까 기분이 어떤지 한번 하늘이가 한번 얘기를 해줄래요? MC 특강에 연주에 나가니까 기분이 좋아요. 성엽이가 이 친구가 저한테 매일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방송 며칠 남았다. 우린 세계로 나간다. 정말 문자를 캡처해왔어야 되는데 저한테 그 문자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방송 며칠 남았습니다. 기대됩니다. 드디어 방송 출연. 어제도 왔어요. 내일 드디어 방송 출연. 성엽이 이렇게 방송 그렇게 출연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카메라도 있고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정말 표정이 너무 밝아. 어떻게 좋아요? MBC TV 방송을 나가니까요. 나가서 너무 좋아요? 김우진 단원은 어때요? 유명해지고 싶어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왜 유명해지고 싶은 이유가 있나요? 네. 이유가 뭐죠? 저는 드림미드 앙상블이 2015년 7월에 미국 뉴욕에 있는 카네기로에서 연주하고 있습니다. 꼭 가야 합니다. 이 김우진 단원은 몇 년 전부터 카네기호를 가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엄마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다 잘 볶습니다. 언제 카네기호를 가냐고. 그럼 엄마가 날짜를 지금 이게 한 2013년부터 얘기했는데 지금 2015년까지 늘려놓은 거예요. 계속 그래야지 이제 엄마한테 이제 들어가거든요. 꼭 가게 될 거예요. 네. 김우진 단원. 네. 인터뷰 너무 잘했어요. 네. 인사하고.
아, 그야말로 감동이네요. 그죠? 그렇게 오래 연습해도 소리도 못 냈댔잖아요. 그죠? 근데 혼자 독주가 아니라 합주하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이분들한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합주한 친구 중에 하나 은성호라는 친구가 있어요. 여기에 있던 친구인데 이 친구 엄마가 계세요. 어머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 손민서 여사님이신데 한번 이 자리에 모셔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 여사님 이쪽으로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은성호 학생 엄마예요. 네. 떨려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네. 성우 키우느라고 고생이 참 많으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어려움 많으실 것 같은데 얘기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자식 키우는 건 다 힘들어요. 멀쩡한 자식도 힘들고 우리 같이 장애인 자식도 다 힘든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제 얘가 30살이거든요. 30살이 넘었는데도 이제 애기랑 똑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혼자 이제 못 내보내는 거죠. 지하철 같은 건 절대 혼자 태울 수가 없고 이제 저희가 가장 힘든 거는 사실 장애가 표시가 안 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아, 남들이 볼 때 정상적으로 보이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이제 외모가 준수하니까 뭐라 그럴까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기는 보다는 어떤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볼 때 너무 굉장히 힘들고 이 아이들이 또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그냥 사회성이 없어도 자기한테 뭐 호통을 치거나 무섭게 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그게 오래가고 평생을 기억해요. 그 날짜와 시간까지, 그 장소까지. 그렇게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상처를 댈 수 있으면 안 받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엄마가 30살이 되어도 이제 유치원 아기 데려다니듯이 데려다니는 거고 그런 게 좀 힘들고요. 또 이제 음악을 하다 보니까 음악은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네. 오죽하면 1대에는 부를 쌓고 2대에는 부모가 음악을 직업으로 하는 부모가 있어야 된다 그러고 그래야 3대째 음악가가 하나 나올까 말까 그렇게 워낙 돈이 많이 한다고. 들어가니까. 네네.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7년 동안 이제 가족이 둘이에요. 이제 형편이 언제 어떻게 우리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너무 이제 돈도 많이 들어가는 것도 힘들지만 이렇게 모든 세상에 제가 좀 열등감 같은 게 많이 그런 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한테 미안한 것도 힘들고 음악을 하려면 충분히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못 해주는데 얘가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피아노를 10개를 넣어도 이제 맞추고 뭐 달력도 100년 전후 다 맞추고 그런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이제 교수님들이나 어떻게 연주하러 가면 뭐 어떤 교수님한테 배우냐고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 그런 말을 들으니까 음악은 시키긴 시켜야 되겠더라고요. 대신에 정말 사실을 고백하자면 한두 살짜리 조카보다 사회성이 없어요. 한두 살짜리 아이들도 뭐 엄마도 하다못해 엄마하고도 눈을 잘 안 마주칠 정도였으니까 지금도 사회성이 너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음악을 시켰고 특히 앙상블은 오케스트라나 앙상블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혼자 하는 거는 뭐 컴퓨터 같은 건 혼자 잘해요. 그런데 이렇게 사회성을 키워주다 보니까 이거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오케스트라에서는 많은 인원이 이제 선생님 지휘자 보고 하니까 자기 것만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앙상블을 하니까 굉장히 선생님하고 옆에 친구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하는 게 아까 이렇게 연주를 보면 네. 선생님 눈도 보고 옆에 친구가 정말 뭐 이상하다 좀 흥분한다 그러면 말리고 이런 거 네. 정말 상상도 못 하거든요. 네. 근데 음악 할 때만 그 사회성이 이상하게 생긴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딱 내려가면 발달장애 옷 딱 입고 다시 이제 그 사회성 없는 아이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돈도 들고 엄마가 몸도 쓰고 머리도 쓰고 막 굉장히 그런 게 힘들고 가장 이제 앞으로 힘든 거는 나 죽은 다음에 정말 뭐 할까.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셨죠. 제가 제일 주장한 게 얘가 나이가 제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지 않은 부모들은 실감이 덜 나죠. 아무래도 저는 이제 부모가 나이가 많고 또 혼자이다 보니까
정말 예로 나 죽으면 내가 아프기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병원에 뭐 하루도 누워 있을 수 없고 정말 한 끼도 뭐 한 시간도 아프면 케어를 못 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 있는 아이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가장 힘들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평생 동안 애들이 연주를 하고 살 수 있게끔 뭐 꼭 돈을 많이 벌진 않아도 어떤 공동체 안에서 음악을 할 수 있으면 그 시스템만 돼 있으면 엄마가 죽고도 할 수 있는 게 되겠다 이래서 저희가 엄마들이 여럿이 함께 선생님을 설득하고 잡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뭐 국가나 문화예술위원회 같은데 이런 지원 시스템 같은 게 이제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데도 문을 두드리고 있고 하는데 아직은 발달장애인들이 직업적으로 음악을 하는 건 저희가 최초인 것 같아요. 오케스트라는 많이 있지만 맞아요. 프로그램이에요. 예. 정말 전문적으로 평생 동안 연주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목표가 분명히 있는 데는 저희 드림 앙상블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가장 힘든 게 이게 뭐 정말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지만 선생님도 또 여기 와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꿈만 같거든요. 엄청 많이 맨날 기도하고 하니까 꼭 이루어지리라고 기대를 하고 정말 이 다음에라도 한 10년 후나 그럴 때 꼭 이런 자리에 다시 서서 우리가 이뤘다는 걸 자랑하고 싶고 정말 아들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아들은 모르지만 아까 정말 아들은 내가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이런 거 몰라요. 정말 모르지만 제가 이해한테 너는 내 자랑스러운 아들이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에 그 2대 우에서 부자여야 되고 내 바로 1대 우의 부모가 음악을 해야 자식이 음악가로 태어난다는데 그 경제적인 어려움은 굉장히 집이 부자신가요? 저는 지금 이제 뭐 집 하나 갖고 이제 작은 집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자폐성 장애예요. 발달장애 중에도. 그렇기 때문에 사회성이 없어서 늘 같이 이렇게 케어를 해야 돼요. 대학교를 갔는데 지금 대학교 4학년이거든요. 근데 저는 대학교 갈 생각은 안 했어요. 너무 사회성이 없기 때문에. 근데 대학교에 가서 이제 음악을 하다 보니까 전공을 하면 앞으로 더 정말 전문가가 되겠다 생각해서 갔는데 남한테 민폐를 끼치면 수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얘를 케어를 완벽히 해서 남한테 민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대학을 입학을 해서 지금 4학년이거든요. 그 4학년 동안 교실에서도 같이 들어가요. 교실도 같이 들어가고 강의하시면 정리해서 시험은 이제 혼자 보지만 그런 케어를 해주고 실기는 자기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혼자 하는데 이론 같은 거는 이제 같이 가서 정리해주고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방해 안 게끔 그거 굉장히 정말 진땀 나거든요. 지금도 진땀 나지만 너무 다른 생각이 자꾸 얘들은 떠오른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부정적인 생각이 이렇게 우리가 고민 많고 하면 잠도 안 오듯이 이 애들도 그런 게 있다고 의사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얘를 조절을 해줘야 돼요. 스스로 못하니까. 근데 엄마도 이 마음을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너 무슨 생각 났어? 이렇게 하면 얘가 말하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돈은 뭐 정말 대학은 국가장학금으로 다녔고요. 예, 성적이 좋아요. 실기를 잘하고 원래 음대는. 그런데 이제 먹고 사는 일은 이제 굉장히 힘들지만 엄마들 뭐 여러 돕기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이 아이가 또 연주해서 연주비도 받고 지금은 이제 앙상블이니까 시작해서 앙상블이 돈을 많이 벌어서 저를 잘 먹여 살려주려고 기대하겠습니다. 자, 어머니한테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아우, 너무 감동적인 얘기네요. 네. 자, 이어서 우리가 다음 연주를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한번.
아이고. 아, 대단합니다. 끝난 거죠. 대단하죠? 네. 다시 한번 박수. 전에 톨스토이가 쓴 책에 보면 책 제목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아마 보셨을 거예요. 거기서는 뭐 빵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그냥 뭐라고 그래요? 안 읽어보셨구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랑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우리 이 친구들 불지도 못하는 소리도 못 내는데 독주도 아니고 합주를 할 수 있도록 10여 년 동안 그야말로 고생하면서 이 친구들을 가르쳐 준 건 우리 고대인 선생님이 이 친구들에 관한 사랑이었을 거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까 은성 어머님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 들으셨겠죠. 한순간도 한눈을 팔 수가 없대요. 부모님들의 사랑. 너무나 감사한 것 같고 제가 또 그런 느낌을 오늘 받았어요. 야, 저가 이 연주 듣고 이 강의 듣기 전에는 야, 저 참 얼마나 불행할까, 부모님도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정말 우리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계셔요. 누구냐면 사실 이 친구들인 것 같아요. 이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행복이 아주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도 큰 응원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